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을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프리코스 미션 제출했던 코드 중에 일부를 조금 리팩토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삽질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과는 삽질이라고 표현한 만큼 이제 걸맞는 결과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삽질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공유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자바도 다중상속 지원한다. 그리고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자. 컨벤션이 필요하다. 컨벤션 없이 남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바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저는 들어봤거든요. 강의나 책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 왜냐? 다중상속에는 그 다이아몬드 상속, 다이아몬드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다중상속이 뭔지, 다이아몬드 문제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바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기로 했구나. 뭐 이런 뉘앙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익스텐즈 키워드를 쓰면 익스텐즈는 클래스를 하나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고, 우리가 또 임플리먼트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여러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다라고 이제 뭐 상속을 배우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냐면 이 앞에 대상이 되는 게 클래스일 때, 클래스일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이 클래스일 때 하나의 클래스를 익스텐즈 하거나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를 생각해 보면 여기부터 조금씩 이제 달라지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죠. 익스텐즈 한단 말이죠. 정확히는 사실 익스텐즈냐 임플리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개를 상속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 다중상속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건 인터페이스잖아. 라고 이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클래스는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클래스는 다중상속 시 문제가 발생하고, 인터페이스는 괜찮아.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클래스니까 안 되는 거고, 클래스니까 하나만 해주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괜찮으니까 여러 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인터페이스는 괜찮나? 왜 클래스는 안 괜찮고, 왜 인터페이스는 괜찮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려면은 제가 이제 다중상속이랑 다이아몬드 문제가 뭔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서치했더니 C++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C++에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문제라는 게 발생을 했나 봐요. 정확한 히스토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클래스 이제 C++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없고 클래스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A를 부모로 갖는 B, A를 부모로 갖는 C, 그리고 B와 C를 동시에 부모로 갖는 D 이런 구조가 클래스 수준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run이라는 행동을 뭐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뭐 구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뭐 A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B는 A를 상속했으니까 B도 run을 가지고 있겠죠. C도 run을 가지고 있겠죠. D도 run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B의 run은 그러니까 부모의 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A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C는 오버라이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 구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C를 출력하게끔 동작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얘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아이고. 네. 오버라이드를 한 거예요. 그럼 D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걸 이제 갖다 쓰는데, 그럼 얘는 뭘 출력하게 될 건가? A를 출력하게 될까? C를 출력하게 될까? 모호해지는 거죠. 슈, 이제 슈퍼를 바라보는데 슈퍼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얘를 가리키는 거니까 얘냐 둘 중에 어떤 걸로 작동할 거냐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오버라이드가 되는 순간. 만약에 둘 다 된다면요? 둘 다 해서 얘도 B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B가 출력이 될까? C가 출력이 될까? 아니면 둘 다 뭐 무시해버리고 공통인 A가 출력이 되는 걸까?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호해진다. 어떤 어떤 타입의 책임을 따라가야 될지, 어떤 타입의 속성, 어떤 타입의 행위를 따라가야 될지 모호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직접 서칭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도 잘 모르니까 딥하게는. 그래서 C++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virtual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클래스만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i라는 대문자 i라는 걸 붙여서 인터페이스로 쓰기로 한다라는 어떤 컨벤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로 쓰기로 하는 거죠. 저 버추얼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블럭이 있었잖아요. 구현 블럭이 있었잖아요.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는 자체 구현이 없어.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그냥 부모를 바라볼 뿐이에요. 이건 뭐랑 닮았죠? 저희 자바에서 익숙한 걸로 돌아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인터페이스에 이 정의되는 메서드 시그니처만 작성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모호했던 게 어떻게 돼요? 얘도 보고 아이고, D가 B도 보고 있고 C도 보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인터페이스고 얘네들이 공통으로 바라보고 있을 또 몇 단계를 거치든 공통으로 바라보고 있을 하나의 구현. 그 구현만 바라보게 될 거잖아요. 공통된 구현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구현에 다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구현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고 A라는 것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D의 단계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에서는 인터페이스로 해결했다. 구현이 없는 시그니처만 존재하는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 거죠. 다시 자바로 돌아와 볼게요. 벌써 이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아이고, 냄새가 솔솔 나죠? 이렇게 됐어요. 어, 여기에서 지금 해결된 상태의 예시를 든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결국 바라보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뭐 여기서 뭔가의 구현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문법상의 상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봐주세요. 얘가 얘를 바라 얘를 바라봐야 될지 얘를 바라봐야 될지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최초의 구현을 여기에 만약에 구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블럭을 써줘야 되죠. 최초의 구현을 따라갈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구현이 있어요. 예시 그대로 가볼게요.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재정의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거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은 거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근데 A의 런을 받아서 B가 재정의 한 거죠. 그리고 C는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해볼게요. 아니 뭐 얘도 따라 해볼까요 일단? C. 그러면 여기서 런에서 부모의 런을 쓸래? 했을 때 될까요? 바로 안 된다고 보이죠? 안 되죠? 왜냐면 왜 안 되는지 지금 봤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자바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일 거야? 어떤 타입 거야? 어떤 클래스가 아니죠. 어떤 타입 거야? 라는 걸 명시함으로써 이걸 해결해요. 그런데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상속을 받아놓고 하나를 특정해야 한다? 이상하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건 둘째 치고 이걸 안 써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B를 바라봐야 할지 C를 바라봐야 할지. 즉, 다이아몬드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바도 다이아몬드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 언제? 구현을 이렇게 오버라이드 할 때. 어? 그런데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해결이 안 되네? 왜냐? 아까 중요한 게 뭐였죠? 이렇게 됐을 때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현이 존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즉, 디폴트 메서드가 없던 시절에. 이 말은, 아까 이 말, 자바는 다중상속 지원하지 않아. 다중상속엔 다이아몬드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자바는 익스텐즈 하나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은 디폴트 키워드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맞는 말이었던 거죠. 디폴트 키워드가 도입되기 전에, 물론 지금 이거 문법상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전부, 네, 뭐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자바에서 무조건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시그니처가 있든 말든. 근데 이거는 지금 디폴트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시그니처가 존재할 때에는, 시그니처로만 존재할 때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행위를 제공해야 해 라는 것만 명시하는 거예요. 디폴트라는 게 들어온 순간부터 뭐냐면 어, 이러한 것을 제공해야 해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해 라는 이 타입만의 고유한 고유한 동작이 기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인터페이스 쓰니까 해결됐지만, C에서는 해결됐지만, 물론 완전히 100% 해결된 건 거기서도 아니라고 하지만,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도 디폴트로 A를 상속받았는데, 그대로 이런 행위를 제공해야 해라는 책임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자신만의 고유한 구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상, 이제부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모호한 다중상속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디폴트, 그러니까 이게 자바 뭐 9에서 들어왔나요? 11이었는지 9였는지 뭐 10이었는지 하여튼 그쯤에 들어왔잖아요. 9에서 들어왔다 해볼게요. 9 이전에는 이 말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바 21이 나오고 22가 나온 애 만에 하고 있잖아요. 다중상속 지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 그 이 인터페이스의 이 디폴트 메서드 관련해가지고 리팩토링 하는 거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생각 없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공유하는 겁니다. 컨벤션으로밖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디폴트를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00% 제한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컨벤션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디폴트 키워드를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됐다. 그때는 컨벤션을 먼저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디폴트를 써도 될지, 그 디폴트를 쓴 애들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를 컨벤션으로 정해놓고 쓰는 게 좋겠고, 남용해서는 안 되겠고, 또 자체적으로 디폴트가 등장할 때 이게 진짜 디폴트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가?를 조금 생각해보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 디폴트가 있는 거는 어쩌면은 인터페이스답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조금만 더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분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더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